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6월 30일, 그러면 며칠 전이죠. 지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과거 친박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뇌물, 이런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가 나왔고, 최근에 사면복권이 됐죠. 그래서 6월 30일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이준석계 일부하고 청년 정치인들하고 만났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는데 이준석하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 다음에 이기인 경기도의원, 그 다음에 안철수계인 구형모 전 국민의힘 혁신의원, 이렇게 해서 만찬을 했다. 이거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연합군이라는 표현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썼다는 거죠. 내년 40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수 대통합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고요.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연합군처럼 힘을 합쳐도 0.7%밖에 못 이기지 않았나. 서로를 적대시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정치인이 당에 많이 들어와서 활력이 돼야 하는데 걱정이다. 그러면서 영국 보수당 얘기까지 쭉 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취지의 언급을 했다. 완벽하게 맞장구 쳤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전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 않겠는가. 전달자는 어차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참석자들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이 만찬 사진을요,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올렸기 때문에 이준석계, 유승민계라고 흔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올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준석의 코멘트는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면 2012년에 박근혜 키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깜짝 영입해서 정계에 입문한 사람이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는 가까운 사이죠. 근데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금 경북 경산, 원래 거기서 내리 사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론조사도 제가 한번 전달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최경환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준석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인데 내년 1월에 당원권 정지가 풀린다고 하죠. 만났을까? 더군다나 만나자고 제안을 했을까? 왜냐면 지금 경북 경산에는 윤두현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전 부총리로서는 본인이 자기의 옛날 지역구를 탈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공천 여부가 불확실하죠. 그런 상태니까 혹시 공천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이걸 위해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쪽을 만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안 된다는 게 확연해지면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것이지만, 지금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가 불투명하죠. 그거 아무도 보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현역 의원이 이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으로서는 플랜 A, 플랜 B 이런 거를 만들어놔야 되고, 플랜 B 정도로서 그 다음에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정도로서 뭔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 뭐죠? 호불호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갈리는데 다수는 이준석 버리고 가자 이런 거죠. 그게 압도적인 다수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정치권에 그래도 작든 크든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크진 않지만 적어도 팬덤을 가지고 있는 청년 정치인인 거는 틀림없다.
근데 이준석한테는 늘 따라다니는 이른바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그거 어떻게 됐는지 지금 궁금하시죠? 저도 좀 알아봤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무고죄죠, 무고죄. 그리고 검찰이 현재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냥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되죠. 그 뭐 성범죄 무고 사건 경찰에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해서 무고다. 무고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그러니까 성매매 사실이 있었다. 있었는데 그걸 있었다고 폭로한 쪽을 오히려 고소를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 겁니다. 그럼 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걸 확인했다는 얘기인데, 성범죄를 경찰 나름으로 확인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걸 검찰이 그게 제 기억에는 아마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뭐 지난달에 무슨 아이카이스트 그 성접대를 했다는 그 김성진 대표를 뭐 불렀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글쎄 그게 그렇게 작년 9월 정도면 지금 뭐 거의 8개월 정도를 검찰이 지금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걸로 보이고, 뭔가 그 카드를 계속 쥐고 있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러다가 총선 직전에 뭐 기소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놀라야 될 소지인데,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와는 별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기소도 못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뭐 그러면 그거 재판에 넘어가서 뭐 그게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는 뭐 앞으로 4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하튼 붙잡고 있다. 근데 자, 이런 걸 보면 현재 최경환 전 부총리로서는 여하튼 작은아마 팬덤이 있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뭔가 연대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일종의 칼집에 칼이 있다는 걸 살짝 보여준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만난 거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본인한테 공천을 주면 좋고, 안 주게 되면 내가 혹시 친박신당을 할 수도 있어. 이런 거 아니겠는가. 친박신당 잘 아시다시피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친박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계를 공천 학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서초원 전 의원을 중심으로 친박연대라는, 어찌 보면 정말 해괴한 정당이 나온 거죠. 정당 이름으로 뭐 친박이다, 뭐 친이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런 친박신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니야? 저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고 보고요. 그러면 실제 만약에 친박신당을 만들었을 때 파괴력이 있겠느냐? 별로 파괴력이 없죠.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그 본인의 변호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본인의 변호사를 대구시장 후보로 밀었는데도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선거에서의 영향력, 이게 대구 경북에서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건 뭐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서 현재 여론조사로 보면 본인이 공천을 못 받더라도 윤두현 의원을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적어도 경북 경산에서는 힘을 쓸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산을 벗어나면 다른 곳에서 그다지 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무리 TK에서조차 힘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일정한 팬덤을 또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우리공화당, 아마 그거 플러스 알파 정도의 힘은 친박신당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뭐 그 어떤 전국 규모의 또는 대구 경북에서 뭐 의석을
여러 석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최경환 전 부총리는 우선 본인의 문제, 본인이 배지를 달아야 된다, 달아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플랜 B 정도로 신당 카드를 살짝 보여줬다는 거죠. 실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천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아마 가능성이 꽤 있을 거다. 그때는 플랜 B를 가동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공천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인 그 노원병, 그 지역은 현재 국민의힘이 사고당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을 지켜보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지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지금 현 여권 지도부에 살짝 보여주기 위해서 이준석계를 초청해서 만찬을 같이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 왜 여기에 응했느냐? 본인의 존재감 과시죠. 그래도 본인 알아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사실이 나중에 언론의 어떤 취재에 의해서 최경환과 뭐 비밀리에 회동했다, 이게 본인한테 미칠 파장, 그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래서 바로 이기인 경기도의원을 통해서 공개를 한 거죠. 그런 거 보면 현재까지 두 사람 간의 의기투합, 이거는 그냥 일반론 정도의 의기투합이고 각자의 계산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최경환 전 의원은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 차원에서 이준석계하고 만찬을 했고, 이준석계는 한 다리를 빼고 있는 거죠. 그 차원에서 이기인 경기도의원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선제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뭐 친박신당 얘기가 실제 대구 경북에 가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 그건 굉장히 유동적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대략 아마 가시화되는 시점, 올 가을쯤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이 모임이 성사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점친다면 뭐 이런저런 점을 칠 수가 있지만, 적어도 현상을 분석한다면 현재로서는 그 친박신당의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가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할 분위기일 경우 그 가능성이 갑자기 훌쩍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